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조금 전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공개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협력을 하겠다. 폭넓은 얘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북한 전문가 고영한 특보 제 옆에 나오셨고요. 특보님,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정은, 푸틴 대통령에게 부품까지 포함하면 8m냐? 가장 큰 로켓 추력은 얼마나 되냐? 로켓 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질문을 했다. 정상회담 풍경이 꽤 이채로웠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세상에 저 미사일 기지 같은 데서 정상회담을 하는 국가들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게요. 어쨌든 김정은이 얼마나 큰 관심을 위성에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장 이 로켓이 전체 직경이 부품까지 하면 8m냐. 그러니까 뭐 푸틴이 이제 그것을 그렇다 그랬고 이제 추력 같은 거를 물어봤는데 사실 뭐 미리 다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식을 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어쨌든 저 로켓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준 김정은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외신에서는 호기심 많은 학생 같았다. 거의 만나자마자 거의 무기 얘기, 로켓 얘기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오른쪽에 잠깐 지나갔는데 오랜만에 등장한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 북한 수뇌부 총출동했고 통역을 대동하긴 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안 했고 우주기지에서 참 정상회담을 한다. 말씀처럼 참 여러 생각이 드네요. 지금 21세기인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지도를 좀 보면 여기까지 이제 천천히 가고 한 20시간 걸려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서 하바롭스크에서도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저 우주기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우주기지가 상징하는 그리고 여기가 또 북한과도 좀 밀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한 8시, 9시경에 출발을 해서 거의 한 25시간, 6시간 가서 핫산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우스리스크에서 울라지보스토크로 내려가질 않고 하바롭스크주를 거쳐서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티치니 우주기지에 갔는데 저게 극동 최대의 우주기지라 그래요. 5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나로호가 나오는 그 고흥 우주센터예요. 거기가 한 5평방킬로미터가 된다는데 100배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회담이 열린다는 말들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 아야 그럴 바에는 그냥 세계 만천하에 까자.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정찰 위성이다. 저기 가서 회담을 하자니까 푸틴도 동의를 한 것 같고 저기 가서 이제 회담을 하면서 결국은 두 나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만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속보가 좀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극동 최대 우주기지 아까 고영한 특보가 설명하신 것처럼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100배 정도에 되는 엄청난 규모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 9월 13일이라고 해서 이 사선으로 쓰는 북한의 최고 존엄들이 쓰는 이 글씨체로 첫 우주정복자를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저렇게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관련 메시지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전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웃 국가로서 공개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 협력하겠다. 러시아 안보리 국가인데. 이거 뭐 어떤 걸 좀 도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사실은 뭐 가장 민감한 분야가 군사 분야 아니겠습니까? 군사 분야에서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해졌고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인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찬성해서 결정한 거를 지금 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적인 거고요. 사실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저버린 행위거든요. 러시아가. 그러면 북한하고 뭐 일부 외신에서는
데빌스 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악당의 악마의 거래. 딜이 악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북한이 뭐 탄약과 포탄을 준다는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대신 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가장 초점인데 그것이 소형화 핵 미사일이 소형화냐. 핵잠수함 원자로냐. 러시아부터 받을게. 러시아로 받으면 아니면 정찰 위성이냐 이러는데 저는 러시아가 과연 이제 중국에도 첨단 과학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게. 중국에. 그래서 수호의 전투기 같은 것을 들여다가 분해해서 역설계해서 만든 게 전투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수호의 57 같은 최신형 기술을 전투기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까? 핵 원자로 기술을 넘겨줄까?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하면 정말 러시아는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이쪽 동방에서는 한미일과 대척하는 그런 두 개 전선을 만드는 건데 푸틴이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는 푸틴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곤경에 처해 있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서. 네. 고영한 특보 말씀은 어쨌든 김정은이 정말 저 멀리까지 기차 타고 갔지만 실제로 바람처럼 뭐 핵잠수함의 고급 핵심 기술까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김정은의 바람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번 주에 많이 좀 자주 뵈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만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뉴스탑10에서 아마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만찬의 뒷얘기도 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